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갈 때 저는 아버지가 다니고 계신 공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형제 7남매 중에 막내이다 보니 나이가 많은 사촌형이나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녔지만 퇴직 이후의 삶을 걱정하거나 공무원을 해서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촌들을 보면서 결국 유명 대학을 나와도 어딘가에는 가서 일을 해야 하고 무조건 좋은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일을 배우고 제 회사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취업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MT 가고 소개팅할 때 저는 할아버지 뻘 되는 반장님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군대도 면제였기에 20대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지리적으로 안 좋고 약간 구석에 있기는 했지만 3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거래를 터준 회사들이 있어서 넉넉하지 않았지만 공장을 오픈하자마자 적자를 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아내를 처음 만났고 자주 보다 보니 친해졌고 친해지다 보니 감정이 생겨서 2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는 다니던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월급을 가져다 주었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저희 부부는 성실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부모님들께 효도하면서 살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저희 부부에는 큰 시련이 왔습니다. 아내가 식당 일을 끝내고 제가 있는 공장으로 걸어오는 중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공장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 컨테이너 트럭들이 자주 다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제 아내를 보지 못하고 트럭이 지나가는 바람에 아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여러 번이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트럭 기사님은 정말 죄송하다며 여러 번 용서를 구하려 왔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걷던 중이었기에 어느 정도는 아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미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는데 사고가 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트럭 기사님을 처벌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트럭 기사님의 합의금, 자동차 보험에 나온 보험금, 아내가 가지고 있던 보험에서 나온 보험금 등 많은 목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들을 보면서 아내랑 신혼여행 이외에는 국내 여행도 한번 못 다녀오고 공장에서 일만 한 제가 너무 밉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많은 돈들도 성공도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제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지난 제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내의 49제가 지나고 공장은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휴가를 내고 아내와 같이 갔던 신혼여행을 똑같이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다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와서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늘나라 간 지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 사정을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전거래는 곧 그 사람을 잃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무하고도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처제에게 당연히 돈을 안 빌려주었겠지만 만약에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서운해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빌려주었습니다. 2달 뒤에 갚겠다던 처제는 연락이 없었고 전화는 당연히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돈 문제로 감정 싸움하고 싶지 않아서 처제에게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처제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이렇게 연락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죄송하다는 처제의 연락이 왔고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며
잊지 않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제와 돈 문제는 잘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장모님께서도 처제의 돈 이야기를 들으신 건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그냥 줘도 되냐고 물으시길래 아내 사고로 받는 합의금과 보험금들이 제법 된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처제 준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아무 웃으면서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장모님께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간단한 대화를 더 나눈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처제와 장모님의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강원도에서 안산까지 가끔씩 오셔서 반찬이랑 음식을 만들어주고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지내는 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안 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처제가 빌려간 돈을 없던 일로 해주어서 저에게 고마운 마음에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먼 길 오셔서 고생하시기에 오실 때마다 장모님께 20만원씩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서너 번쯤 오셨을 때 장모님께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다면서 20만원 용돈에 관련해서 섭섭하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차비에 물가도 올라서 음식 재료비도 많이 들고 처제에게는 몇 천만원씩 그냥 주면서 수시로 와서 음식까지 만들어주고 가는 장모에게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장모님 음식이 제 입에 잘 맞지도 않고 잘 못 먹는 반찬들도 많이 해두고 가셔서 항상 처지 곤란인데다가 매번 오셔서 반찬 해주고 가실 때마다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또 오셔서 음식을 한가득 해놓고 가시면서 20만원 용돈도 불만이고 처제처럼 큰돈을 주지 않으니 섭섭하다고 하시니 황당했습니다. 큰돈은 드릴 수도 없고 처제는 사정도 있고 갚는다고 해서 빌려준 것인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넘어가 준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안 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제만큼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받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이유로 힘들게 오셔서 반찬 만들어 주시는 거라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처제에게 아무리 아내가 죽었어도 장모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냐며 섭섭하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고 장모님도 자기 딸 목숨값으로 받는 돈인데 제가 다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내의 보험 중에는 일부 아내가 어렸을 때 장모님이 보험비 내준 보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돈 타령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일부를 주고 끝내야 되나 싶었지만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주게 된다는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처제에게 돈 문제를 봐주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제와 장모님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하였고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시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고로 제가 받는 돈들이 억울하거나 본인들의 몫이 있다고 판단이 드시면 고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되자 집 전화로 연락이 왔고 결국 집 전화는 해지해버렸습니다. 회사로 전화가 오기는 하지만 빠르게 끊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어도 그래도 처제와 장모님은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제와 장모님은 제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아내가 죽으면 처갓집과 인연이 끝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